내가 혹은 우리의 공동체가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책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쁜 책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고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제 베스트셀러를 많이 읽는데요. 하지만 잘 팔린다고 꼭 좋은 책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자본에 의해서 시장이 교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대충 팔릴 만한 물건을 만들고 포장을 잘 하고 막 광고를 떼이면은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건 줄 알고 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꼭 좋은 물건은 아니죠. 그렇다면 노벨상과 같이 유명한 상을 탄 책들은 어떨까요? 그런 것도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벨상 역시도 누군가의 놀이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좋은 책이지 우리의 기준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가가 쓴 좋은 책도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작가들이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노벨상을 주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을 때 각자 나름의 기준대로 이제 책을 읽어야 하는데요. 단지 잘 팔리고 유명한 상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책을 읽을지 이제 점점 명확해지는데요. 저는 이제 까메 페스트를 추천합니다. 까메는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금상첨화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로 까메 페스트를 추천합니다. 첫째, 까메 페스트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세상에는 정보를 주는 책들로 가득합니다. 최근에는 그런 책들 참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얕고도 넓은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책들 많이 있죠. 저는 근데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보에 집착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사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그러는 걸까요? 뭔가 새로운 것, 신기한 것, 엽기적인 것, 놀라운 것을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의 제목들도 점점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보다는 자극적인 것으로 이제 클릭을 받으려는 기사가 넘쳐납니다. 책 제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하나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이죠. 하지만 읽어보면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패스트라는 제목은 그에 반해서 좀 제목이 너무 별로죠. 하지만 패스트는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책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반응에는 공감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반응에는 이 사람이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입니다. 둘째, 패스트는 아주 시기적절한 책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2020년의 시작을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경계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혹은 또 문제가 될 것 같은 건물이나 도시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까메 페스트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폐쇄되는 오랑이라는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혹은 우리의 공동체가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사실 전염병의 끝이 아닐 것입니다. 치사율이 높지 않은 코로나19는 마치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주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극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셋째, 까뮤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매우 좋습니다. 까뮤를 실존주의 소설가라고도 부르는데요. 까뮤는 자신 실존주의 소설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까뮤는 실존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까뮤는 실존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생각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까뮤는 실존주의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르트르나 까뮈나 모두 실존주의 쪽 사람입니다. 네, 까뮈와 사르트르는 초기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공개적으로 서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유는 까뮈는 비폭력적이고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르트르는 훨씬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또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더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사르트르보다는 까뮈를 더 지지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이제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목사님인데요. 보네퍼는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조직에 가입했다가 잡혀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최근에 보네퍼가 폭력적 성향을 띤 단체의 논리를 대변해주는 사람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보네퍼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히틀러 같은 사람은 빨리 죽여야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악마와 같은 사람이어도 그를 죽여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까뮈는 비폭력적 저항의 방법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넷째, 까뮈는 개와 늑대의 시간을 묘사하는데 전문가입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은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달려오는 동물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하기 힘든 시간이 이제 개와 늑대의 시간인데요. 까뮈는 이 시간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시간에 대한 묘사에 관한 한 까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보통 낮에는 열심히 자기 일에 몰두하다가도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는 시간이 되면 어디론가 돌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나는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결국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저절로 떠오르는 그 시간이 바로 황혼의 시간, 영어로는 twilight,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쓸쓸함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포근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까뮈는 후자 쪽입니다. 까뮈가 쓴 그 개와 늑대의 시간에 대한 묘사를 읽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한 달라고 인용해 보면요. 방 안에는 어둠이 짙어져 왔다. 이 변두리 거리가 활기를 띠고 밖에서는 둔탁하면서도 안도감이 섞인 탄성이 들리면서 가로등에 불이 켜졌다. 리우는 발코니로 나섰다. 그 주변의 모든 동네들로부터 우리 시에 저녁이 올 때마다 볼 수 있듯이 가벼운 미풍이 사람들의 웅성대는 소리와 불고기 냄새와 떠들썩한 젊은이들에게 점령된 거리에 점점 더 부풀어가는 자유의 유쾌하고도 향기로운 소음을 실어오고 있었다. 어둠, 보이지 않는 선박들의 요란한 아우성, 바다와 흐르는 군중들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웅성거리는 소리. 리우가 익히 잘 알고 있으며 전에는 퍽 좋아했던 이 무렵의 시간이 오늘은 그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다. 다섯째, 이제 두꺼운 책도 한 권 읽어봅시다. 현대인들은 짧은 글에 아주 익숙합니다. SNS에 올리는 짧은 글 정도가 보통 사람들이 읽는 글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그 글이 조금 더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더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뭐든지 단편적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다 봐야 그제야 제대로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득한 면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휩쓸러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글만 그렇게 읽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글을 읽는 경향은 사실 삶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글을 계속 읽으면 삶도 그렇게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들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자극적인 부분만 재빨리 짚고 넘어가려는 독서의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권쯤은 좀 진득하게 읽는 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읽는 대부분의 글이 아주 짧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권 혹은 뭐 두 달에 한 권 정도는 꾸준히 하루에 몇 쪽씩이라도 읽는 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책을 그렇게 오랫동안 읽는 것은 별로죠. 하지만 페스트와 같이 좋은 책이라면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나가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까메 페스트를 추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